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수면 자세의 비밀. 여러분, 어젯밤에는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나요? 아니면 습관처럼 엎드려서 주무셨을까요? 잠자는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되느냐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잠자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길게 듣기 어려운 하지만 우리의 노후 건강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뇌 청소와 수면 자세의 숨겨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집안은 원래 치매가 많아서요. 유전이에요. 맞습니다. 나이와 유전, 둘 다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뇌 속에 생긴 찌꺼기가 제때 치워지지 못한 결과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찌꺼기의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종의 배기가스 같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만들고 하루 종일 뇌를 열심히 쓰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단백질 찌꺼기가 함께 생깁니다. 문제는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배기가스는 당연히 나오죠. 중요한 건 배기구가 막히느냐, 뚫려 있느냐입니다. 배기구가 막혀서 엔진 안으로 연기가 다시 들어가면 엔진이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못하고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계속 쌓이면 처음에는 신호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불이 난 곳에 연기가 몰리듯이 쓰레기가 쌓인 자리 주변에서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결과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치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매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이 아니라 뇌 청소가 실패한 결과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뇌 속 쓰레기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치워지는 걸까? 우리 뇌에는 밤마다 일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는 밤마다 일하는 청소부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어요. 글림프계라고 합니다. 림프는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처리하고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종의 하수도 시스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뇌는 몸처럼 림프관이 잘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뇌는 도대체 어떻게 청소를 하지? 하는 것이 과학계의 큰 미스터리였는데요. 최근 연구들에서 이 글림프 시스템, 즉 뇌 전용 하수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들이 살짝 10%에서 15% 정도 부피가 줄어듭니다. 둘, 그러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 틈 사이로 뇌척 수액이라는 액체가 물처럼 스며들어 순환합니다. 셋, 이 뇌척 수액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를 쓸어 담고 정맥을 타고 빠져나가 몸에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청소기처럼 돌면서 찌꺼기를 빨아들이고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뇌 청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뇌 청소 시스템은 그냥 잠만 잔다고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히 깊은 잠, 수면 단계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6시간, 7시간을 자도 깊은 잠이 부족한 사람은 뇌 속 청소가 덜 될 수 있고 깊은 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짧게 자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 청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깊은 잠을 방해하는 건 뭐고 깊은 잠을 돕는 건 뭘까? 여기까지 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수면 자세가 등장합니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어제 밤을 떠올려 보시죠. 나는 보통 어떤 자세로 잠들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잔다. 옆으로 누워 잔다. 엎드려서 잔다. 왼쪽이 편하다. 오른쪽이 편하다.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다를 겁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수면 자세에 따라 뇌척 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배출 효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자세면 무조건 치매 온다. 이 자세면 절대 치매 안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장이고 위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 수면 자세도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을까요? 뇌 청소를 방해할 수 있는 잠버릇들. 첫째,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 정자세입니다. 누워서 TV 보기 좋고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에서는 중력의 방향과 뇌척 수액의 흐름이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정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숨이 불편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되고 결국 뇌 청소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목이 심하게 꺾이고 척추 정렬이 틀어지기 쉬워 뇌 혈류와 호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목과 허리 통증, 질 나쁜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연구에서는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 경우 장기 위치와 순환, 소화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차가 큽니다. 간, 위, 심장 상태, 역류성 식도염, 허리 디스크 등 각자 가진 질환에 따라 오히려 오른쪽 혹은 다른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나쁜 자세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세를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왼쪽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왜 굳이 왼쪽일까요? 세 가지 이유. 옆으로 자는 것 자체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위와 장기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떠올려 보시면 위는 왼쪽,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중력 방향으로 편안하게 자리 잡으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위가 편안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고 몸이 전체적으로 편한 모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건 곧 깊은 잠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 림프와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폐물, 염증 물질, 각종 찌꺼기를 운반하고 정리하는데 복부와 흉부 쪽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전신 상태가 안정되고 뇌 쪽 근림프계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복부 압박이 덜하고 장기의 위치가 안정되면서 이 순환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호흡과 심장 부담 측면입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호흡이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이 깊고 부드럽게 들어가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뇌도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깊은 숙면, 뇌 청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단계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왼쪽으로 자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왼쪽으로 자라는 말은 위험합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미 수면 무호흡증, 심한 심부전, 호흡기 질환, 허리나 목 디스크, 역류성 식도염, 심장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수면 자세 하나 바꾸는 것도 몸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왼쪽이 더 편안하지만 다른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위산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드리는 자세는 치매를 100% 막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둘째,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자세와 수면 습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건 딱 하나의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숙면 자세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께 뇌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습관을 하나 소개한다면 그게 바로 옆으로 눕되 가능하면 왼쪽을 기본값으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현실에서 진짜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를 위한 왼쪽 수면 3주 프로그램. 새로운 습관은 마음만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정자세로만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왼쪽 자세로 밤새 고정해서 자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주만 작은 실험을 해보자. 1주차 적응 주간, 2주차 루틴 만들기, 3주차 몸에 새기기. 이렇게요. 먼저 1주차 적응입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처음부터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각도를 찾아보세요. 이때 베개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귀와 어깨가 가능한 한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를 조절해줍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꺾어버리고 너무 낮은 베개는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이 정도면 목 주위가 편안하다. 이 느낌을 찾는데 며칠은 걸릴 수 있습니다. 2주차부터는 자세를 고정하는 도구를 동원합니다. 바로 바디필로우 혹은 오래된 이불을 길게 말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등 뒤에 길게 받쳐두면 밤사이 뒤로 넘어가 천장을 보고 눕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두면 골반과 허리가 더 안정됩니다. 처음 며칠은 답답하다. 그냥 이불 치우고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새로운 습관이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 처음처럼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한데?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뇌 청소를 돕는 왼쪽 수면 자세가 내 몸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면을 망치는 3가지적 스마트폰, 술, 늦은 식사.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여야 합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누워도 아무리 베개를 잘 맞춰도 깊은 잠 자체가 깨져버리면 뇌 청소 효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꼽아볼게요. 첫 번째 바로 스마트폰과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뉴스, 드라마, 쇼츠,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 보면 뇌는 이미 과열 상태입니다. 또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뇌는 아직 낮인가? 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권장드리는 것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화면을 끄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적은 잠 잘 오라고 마시는 술입니다. 밤에 한 잔 마시면 금방 잠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빨리 들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합니다. 쉽게 잠들었지만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숙면이 아니라 취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뇌 청소는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적은 늦은 시간에 과한 식사입니다. 취침 시간 바로 전까지 과자, 라면, 기름진 안주 등을 먹으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소화에 대부분 쓰입니다. 그러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정도로 가볍게 유지해보는 것.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뇌를 돕는 저녁 루틴 음식과 환경, 자세, 생활 습관에 이어서 이제는 뇌가 좋아하는 저녁 루틴을 작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느냐도 뇌 청소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과일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호두 4개에서 5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가볍게 드셔보세요.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근육과 신경이 이완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음료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수면에 관여하는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오래된 지혜이자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입니다. 방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약간 서늘한 정도. 조명은 가능한 한 어둡게, 수면등도 최소한으로. 창문 틈새나 전자기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몸은 미세한 빛 변화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은 깊은 잠을 부르는 좋은 신호가 됩니다. 실제처럼 떠올려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 이쯤에서 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A 어르신 평생 교직에 계셨고 퇴직 후에는 그래도 나는 머리는 또렷한 편이야.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뿌옇고 뇌 안개 같다 는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어제 어디서 뭘 먹었는지, 방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 인지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A 어르신은 자신의 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항상 천장을 보고 잤고 잠들기 전까지 밝은 화면을 보면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수면 자세와 전자기기 끄기 습관을 천천히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1주일에서 2주일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쪽 어깨가 결리는 것 같고 자꾸 자면서 자세가 돌아가 버리고 아이고 이게 뭐라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3주 정도 지나고 나니 아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맑은 느낌, 낮에 쏟아지는 졸음이 줄어드는 느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모두 자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A 어르신의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뇌에게 주어지는 야간 청소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왼쪽으로 자면 오히려 아픈데요? 이 경우 허리 전문의, 재활의학과 등 주치의와 상의해서 본인 허리에 맞는 자세를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왼쪽이 정답이 아니라 숙면과 통증 감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일부 분들에겐 왼쪽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자세와 베개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반쯤 포기해도 될까요? 처음 1주에서 2주는 불편한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굳이 100% 완벽하게 왼쪽으로만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10분이라도 더 편안한 자세로 더 깊이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3가지.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꼭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치매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뇌 청소가 잘 되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깊은 잠, 특히 가장 깊은 단계는 뇌 속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시간이라는 점. 셋째, 자세, 습관, 음식, 환경을 조금씩 정리해주면 뇌 청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는 것, 늦은 야식을 줄이는 것. 이 3가지를 오늘 밤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의료적 안내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 받고 계신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치매, 경도 인지장애, 심장과 폐 질환, 심한 수면무호흡증, 위와 식도 질환 등으로 진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뒤 수면 자세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조정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연요법과 생활습관 관리는 병원 치료와 함께 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뇌를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자세와 환경을 선물해보자. 여러분의 깊은 잠, 맑은 아침, 그리고 100세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부모님과 형제, 친구분들께 한 번씩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일이 한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100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